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놈의 경조사비 언제까지 내야 하나? 혹은 이젠 좀 쉬고 싶은데 또 모임에 나가야 하나? 자식 체면 때문에? 친구들 눈치 때문에? 평생을 체면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점잖은 어른 혹은 베풀 줄 아는 부모님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불필요한 돈과 시간을 쓰고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체면치레는 경제적 부담을 넘어 심한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좀먹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진정한 자유와 편안함은 점점 멀어지는 듯하죠. 오늘은 바로 이 체면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괴짜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개 같은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들 시선에서 벗어나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개 같은 삶을 살았던 디오게네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대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통나무집에 살며 옷도 한 벌, 그릇도 하나,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던 부와 명예, 예의범절 같은 것들을 완전히 무시했죠. 그는 마치 들판의 개처럼 자유롭고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개 같은 사람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곧 견유학파라는 말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디오게네스의 명성은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대왕은 이 괴짜 철학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통나무집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 그 어떤 권력이나 체면에도 굴하지 않는 오직 자신의 자유와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대왕에게 굽실거리며 체면을 차렸지만 디오게네스는 오직 자신의 편안함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그의 개 같은 삶은 단순한 비하가 아니라 진정한 해방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디오게네스의 삶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지만 우리를 올가매는 점잖음이라는 굴레는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굴레에 계속 갇혀 살아야 할까요?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참았지만 은퇴 후에도 왜 남들 눈치를 봐야 할까요?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평생 어른이라면 마땅히 라는 말에 갇혀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부모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혹은 오랜 친구들에게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곤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의 결혼식에 아들 체면 때문에 거액의 축의금을 내고 불편한 동창 모임에 나가 재미없는 이야기에 억지로 웃으며 밥값을 계산하는 일, 몸이 아파도 우리 집이 지저분하다고 소문날라는 걱정 때문에 무리해서 집안일을 하다가 알아눕는 일, 어쩌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체면 유지가 가져오는 정신적인 피로, 억지 관계 속에서 느끼는 허무함, 심지어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실감까지. 겉으로는 점잖은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화병을 앓거나 우울감에 빠지는 시니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괜찮은 척, 점잖은 척하다가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잃어버린 대가를 솔직하게 마주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경조사비, 모임 회비,
불필요한 선물 구입. 안 가도 될 결혼식에 낸 10만 원이 사실은 내 한 달 취미 활동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무리한 경제적 지원을 하느라 정작 우리의 노후 자금은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요? 체면 치레를 위한 지출은 은퇴 후 줄어든 수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불편한 모임 속 억지 웃음. 그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편안했습니까? 억지 미소를 지을수록 마음속은 더 공허해지고 결국 나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억압된 감정은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얻어야 할 행복마저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돌봐줄 때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속으로 앓는 화병,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신체적 고통은 바로 스트레스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은 척하다가 몸에 병이 들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불행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점잖은 척하다 화병으로 죽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욕 좀 먹더라도 제멋대로 사세요. 자, 그렇다면 이 디오게네스의 개같은 삶이 오늘날 우리 시니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진짜 나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개같은 삶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결코 뻔뻔하거나 지저분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욕망에 솔직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뻔뻔하다는 생각 대신 당당하다고, 지저분하다는 말 대신 나는 지금 자유롭다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죠.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타인에게 과시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면의 만족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는 남의 시선 신경 쓰고 꼬리 흔들던가요? 자신에게 솔직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디오게네스식 개같은 삶의 핵심입니다. 당신을 억압하던 체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의 본능과 욕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들 시선에서 벗어나 내 편한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들을 살펴볼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용기들입니다. 첫 번째, 관계를 재정의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굳이 안 가도 되는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요, 혹은 제가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관계는 멀리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주 1회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휴대폰을 꺼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한마디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당신의 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의 경조사에 굳이 참석하거나 과한 축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을 하세요. 자녀가 부모님의 과한 지출을 요구할 때 미안하다. 엄마 아빠도 노후를 준비해야 해서 어렵구나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랑입니다. 비싼 커피숍 대신 동네 공원 벤치에서 즐기는 믹스커피 한 잔의 여유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일상을 자유롭게 누려보세요. 더 이상 남들 시선 때문에 불편한 정장을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편하고 행복한 옷차림이 최고의 패션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가장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거울을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점잖게 취미를 가져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젊어서 꿈만 꾸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워 동요 한 곡을 연주하는 것, 손자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직접 쓰는 것도 좋습니다. 햇살 좋은 날, 좋아하는 창가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낮잠을 자거나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을 느끼는 것, 때로는 텔레비전을 켜두고 맛있는 간식을 마음껏 먹는 것도 좋겠죠. 이 모든 것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신 자신을 위한 아주 소중한 작은 해방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자녀나 배우자에게 당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아들아, 엄마는 요즘 허리가 아파서 그 모임에 가는 게 좀 힘들구나. 여보, 나는 이게 불편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편한 게 최고라고 말하세요.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게 비키시오 라고 외치며 체면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세요. 나이 들면 특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될 마지막 기회이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디오게네스는 나의 조국은 세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정된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어디든 자신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더 이상 집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역시 남은 생을 나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당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제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욕 좀 먹더라도 제멋대로 사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설렐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욕망하며 여전히 뜨겁게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 안의 불꽃을 다시 지펴 올리세요. 여러분은 어떤 체면 때문에 가장 힘들게 살아오셨나요? 혹은 이제 막 용기를 내어 개같은 삶을 시작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니어들에게 큰 공감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당당한 노년,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리빌딩이었습니다.